좋은 아침 3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비탈리헬스의 조셉김 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날에 또 비탈리헬스에서 함께 해주셔서 또 무료 진료 이벤트 또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혜택을 또 많이 받고 진료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예, 저희가 기록으로 보니까요, 한 35분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전에 저희가 뵙기 전에 피검사 먼저 해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필요하신 약들 처방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니, 참, 병원 가는 게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세 갖고서는 네. 꺼려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이 무료 진료 이벤트가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30분 넘는 분들이 와서 또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네. 30대에서 40대, 50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 잠깐 아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3, 40대에도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우리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가요? 예, 오늘은 정밀의학, 네. 개인의학, 그러니까 영어로는 Precision and Personal Medicine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 있고 병에 따라서 그런 걸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의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정밀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의학 이러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예, 정밀의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라든지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개개인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기술입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인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내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약을 쓸 때도 요새는 특히 이제 이 암 치료, 항암 치료할 네네. 때는 요새는 그 DNA 검사를 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어떤 약들이 더 이분에게는 똑같은 암인데도 더 잘 쓰여질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작용 DNA에 없이. 따라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의학 분야의 거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각 사람마다 워낙에 다르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한 치료 방법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각자의 상황에 다 맞춰서 적용법을 다 다르게 하는 그런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 환자들이 생각하는 또 체감 중요성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이 정밀의학이 꼭 필요한 이유, 뭐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다못해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면은 혈압이라든지 당뇨에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밀의학을 쓰여진 단계가 아니지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약은 보편적으로 잘 듣는 약을 항상 시작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rial and error이라고서는 이 약을 쓰면은
대부분 잘 듣기 때문에 일단 이 약을 시작을 하고 네. 만약에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바꿔드리는 방법으로 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약을 시작하기 전에 고를 수 있으면은 네. 예, 이 약을 시작하자마자 그러게요. 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 부작용도 없이, 없고 예,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 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왜 항상 그래서 약을 저희가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매대에서 약을 사더라도 부작용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약을 사줄 때도 되게 한 번은 다 읽어보거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춤 처방이 나오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자신 있게 네. 이 약을 쓰시면은 환자분 그 환자분 DNA 그 네. 어나리시스에 따라서 네. 부작용이 거의 없으실 수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처음부터. 그러게요. 뭐 약물도 그렇고 수술, 뭐 어떤 치료 방법들도 요 정밀의학을 통해서 수술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보다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네. 암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고 네. 어떤 암들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더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결정권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항상 네. 치료를 빨리 해드리면은 그렇죠. 예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합병증 같은 것도 줄일 막을 수 수가 있고. 있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암은 특히 그런 질병은 총각을 다투는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빠르면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밀의학이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의학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전자 분석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정밀의학에 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요새는 유전자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대가 있죠. 네. 21andme 뭐 그런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요즘 앱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어나리시스를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에서 특히 요새는 이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같은 거를 보면은 네. ApoE라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찍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ApoE 그 지인을 이제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보다 거의 2배에서 3배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30대 때 혹시나 40대 때에 그런 검사를 하고 네.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새는 이런 식으로 리서치가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자체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치매 말고도 뭐 암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암 같은 경우에 뭐 그 암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뭐 우리가 뭐 식습관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전적으로도 그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쓰이는 그 DNA 어나리시스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그러니까 집안 내력에 유방암이 많으신 분들은 네. BRCA1, BRCA2라는 유전자를 네. 확인을 해요. 아, 그것도 유전자가 있군요. 그런 그렇죠. 유전자가. 네, 그래서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네.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 발견을 하면은 네.
암이 없으시더라도 네.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전자를 뭐 그러면 없애는 건가요? 없애는 게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BRCA1, BRCA2 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유방하고 자궁암이기 때문에 유방을 먼저 수술로 떼낸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후에 이제 reconstructive surgery를 해갖고서는 브레스트를 다시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을 다 낳으신 분들은 자궁을 먼저 떼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요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또 미리 더 큰 병을 걸리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유전자 사실 저희가 뭐 건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 막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스트레스도 잘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근데 이런 유전적인 정말 원인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진짜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미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검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만 하면은 이제 그런 네. 그런 유전자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걱정되시는 것들은 요새는 뭐냐면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치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이 정밀의학뿐만 아니라 네. 개인적 의학이라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코치를 해드려서 네. 예,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군요. 이 정밀의학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려운 단어지만 그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의학 용어 분야인 것 같은데 저희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와서 정밀의학의 이 이점과 과제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자세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좋은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피탈리헬스 조셉김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밀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었어요. 이게 단어는 참 어렵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예방책 또 다양한 치료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걸 위해서 많이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밀의학의 대표적인 좀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은 각 개인화된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의료 서비스의 이제 질과 효율성들이 항상 다른 다른 치료 방법보다는 훨씬 더 높죠.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제 효과가 없거나 네. 해를 끼치는 네. 그런 치료 방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네, 그래서 이제 의료 비용과 낭비를 줄여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위험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과 이제 환자들에게 만족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강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노래 나가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 그 치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치료책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정밀의학을 이용해서. 예, 그렇죠. 이제 치매 검사 결과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피 검사라든지 이제 MRI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cognitive testing이라고 해서는 직접 이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DNA 검사를 네, 해서. 검사를 같이 포함을 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ApoE 이런 그 지인들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ApoE라는 지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는 100% 치매가 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또 아니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병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저희가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제 또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좋은 소식 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시고, 또 좋은 연구 결과도 또 나오고 해서 또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오고 또 예방책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정밀의학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진짜 이게 잘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생활에 사용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만큼 이 정밀의학 분야에서만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혹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래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그 중에는 population genetic이라고 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네.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어나리시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제 기술 문제 아직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유전자를 그러니까 유전자를 어나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 하루 정도 걸리는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 있으면은 네.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네. 환자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꺼려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그 유전자 데이터들이 누구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죠. 네, 있겠네요. 네. 이게 보통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은 누구 닮아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부모든 조부모든 이 유전자 안에 어떤 인자가 딱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또 미리 발견을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이제 요새 공부하는 것들 보면은 네. cystic fibrosis 그러니까 난포성 섬유증 네.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간단한 딱 그 지인 중에 딱 하나만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또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sickle cell disease, 겸양 적혈구 질환이라는 것도 네.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autism spectrum disorder 요새들 많이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 요즘 아이들 있는 이제 부모님들은 상당히 좀 여기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실제로 조금만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이 이 장애 진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대충 인터넷에서 뭐 이런 증상 나타나면은 자폐를 의심해라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너무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서 조금만 이런 게 딱 보이면 자폐인가? 이렇게 또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DNA 그러니까 유전자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걸 더 정확한 다이그노시스를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이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밀의학도 이제 분야별로 그렇죠. 질병별로 여기에 뭐 직접 참여를 한다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그러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US Research Program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NIH가 이제 미국에서 제일 리서치를 권장해 주는 큰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웹사이트 가시면은 거기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죠. 네. 예. 그런 또 유전자 분석, 이게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좀,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 같이 조금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 유전자 검사라는 거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가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간단하게 이제 21andme 그런 데서는 네네. 피를 뽑지도 않고도 네. 그냥 그 입안에 네. 한번 수합해 갖고서는 그걸 보내면 보내면, 예, 유전자 검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네, 요즘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중에 지금 7만 5천 개 이상의 유전자 검사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얘기는 들었고, 아까 앱도 많이 생겼고, 무슨 웹사이트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바로 다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7만 5천 개까지 되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합쳐갖고는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도 예.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질병을 진단을 하고 어쨌든 위험 요인을 분별을 해서 미리 내 건강을 좀 잘 살피고 또 질병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또 그런 유전자 검사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유전자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말고 꼭 한 번은 해봐라 라고 지금 선생님도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예, 간단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23andme. 그런 데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은, ancestry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갖고서는, ApoE 진 같은 것도, 있는지. 따로 이제 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네. 그리고 또, 피검사로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밀의학 중에서 저희가 특히 유전자 검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분야가 이 유전자 검사 말고 또 여러 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밀의학이.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파모코지네릭이라고 그래서는 이제 어떤 약을 썼을 때 네.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뭐에 대해서 이제 약에 대해서만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지네릭 에디팅이라고 해서는 요새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클셀 아니면은 이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지인이 네. 한 군데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예, 요런 제네릭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cystic fibrosis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벌써 실험을 했던 거는 sickle cell disease. 그거는 벌써 실험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이런 치료법을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현재도. 그렇죠. 네. 그러게요. 어떤 유전자 그런 셀 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또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가 로봇 이런 거를 보면서 과학의 발전이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정밀의학 분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잘 개발하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15년이요? 예. 생각보다 빠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학 발달이라는 게 네. 예, 굉장히 빨라요. 맨 처음에 이제 DNA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리스퍼라는 DNA를 바꾸는 방법이 네. 보편화되기에는 거의 1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벌써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함으로써 네. 실험 자료에 쓰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요새는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제네릭 에디팅 얘기도 하셨는데, 이 아까 저희가 얘기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사실은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또 이렇게 발전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밀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이슈로 어떻게 보면 또 더 발전된 의학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DNA analysis,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특별한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편화된 테스트로서 네. 그냥 주치의한테 가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특별하게 어디 센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꼭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키, 몸무게, 시력, 이런 거 아는 거 말고 진짜 내 유전자, 내 몸 안에 어떤 DNA가 있고 어떤 인자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게 되는, 우리도 좀 똑똑해지겠네요. 자기 몸에 대해서.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야 또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맞는 말씀.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요번에 이제 생각보다 무료 진료 이벤트에도 이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검사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정밀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앞으로. 예, 그것이 이제 모든 의사들의 꿈이겠죠. 의사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정밀의학 을 지금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통합을 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 많이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정밀의학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네. 말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정밀의학 필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나눠주셨는데,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